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남성입니다. 태어나서는 부유한 집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아버지는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셨죠. 하지만 돈은 많았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아 늘 부모의 격렬한 다툼을 보면서 성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옛날엔 대부분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은 중매로 만난 사이였고 성격과 취향이 너무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어머니와 외향적이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주색잡기가 일상이었던 아버지와는 상극이었습니다. 어릴 땐 잘 몰랐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는 아예 다른 여자를 대놓고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참는 것도 어느 정도 지친 어머니를 놔두고 집에 데려와 밥과 술을 먹이고 잠을 자기도 했고 생활비는 잘 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빼돌려 여자에게 펑펑 쓰는 버릇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저는 평생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이혼에 합의를 했고 시골에 내려가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장손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아버지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빈자리는 정말 컸습니다.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를 때 떠나셨기에 전 그때부터 조금씩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랍시고 품행도 그렇고 진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싼티나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워낙 새어머니는 세상에서 험한 꼴을 많이 보신 분이라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해달라며 앙탈을 부리며 아버지 팔짱을 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건 안 된다며 끝까지 버티시다가 귀찮아지셨는지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들 앞에서 추한권 좀 그만 보이라고 소리 질렀다가 흠씬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당신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집에서 쫓아낼 거라며 협박까지 하셨죠. 비록 저를 낳아준 아버지였지만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내려갔지만 하룻밤을 재워주시더니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시며 미운 아버지라도 피부치니 그래도 정 붙이고 살라는 겁니다. 남자는 시골에 있어봐야 농사 짓던지 장사를 해야 하는데 해보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며 꾹 참고 대학을 졸업하거든 하고 싶은 대로 살라며 용돈을 지어주셨습니다. 전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유하고 돈 많은 집안이라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제 인생은 점점 좀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제라도 있었으면 의지라도 될 것을 혼자라는 게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일단 대학은 가야겠다는 마음에 일단 모든 것을 잊고 입시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타고난 머리는 있었는지 뒤늦게 공부에 빠졌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열심히 취업해서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서야 전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여자를 고르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버지와는 반대로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여친을 만나게 되었죠. 여태 봐왔던 아버지의 여자, 새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부류의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여친을 사귈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새로운 여자들을 찾아 연애를 하면서 사셨죠. 그래서인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여친의 집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나왔고 결국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는 대충 들었지만 소박한 연립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 조건은 제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친의 부모님들은 저희 집안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지만 전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혼수나 집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한번 데리고 와봐라. 참한 여자면 바로 식을 올리라면서 나를 잡아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여친은 아버지를 만나자 어려운지 말도 잘 못 꺼내고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친이 마음에 드셨는지 집에 오셔서 석 달 안에 결혼하라고 모든 준비는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사귄 여자들 수준이 다 이상해서 참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겠다는 생각도 신기했고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취향이겠거니 했습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저와 여친은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고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없으니 전 난처하더군요. 거의 평생을 헤어져 살다시피 한 친어머니를 부르자니 면목이 없고 아버지와 연애하던 여자들은 차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이혼하셔서 어머니는 참석이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여친도 동의를 해서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시댁을 다녀와서 본가인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꼈고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본가에서 20분 되는 거리에 있었고 아버지와 새엄마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아버지의 새 여친일 뿐이었는데 아내는 그래도 시어머니 대접을 해주면서 깍듯이 대했습니다. 그런 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정말 이제서야 나의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출근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은 신혼이라 그런지 직장에 가서도 아내 생각이 부쩍 나더군요. 퇴근하면서 전 케이크와 과일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인지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었고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어깨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넘어진 거고 아프고 놀라서 우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약을 발라주며 어디 나가지 말고 쉬라며 달래줬어요. 며칠 뒤 전 아내 모르게 집안 여기저기 홈 CCTV를 달았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늘 꼭 한 번씩 CCTV를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 별일 없었는데 출장을 가게 되어 전 지방에 있었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그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건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던 새어머니와 아버지, 전 두 분이서만 그렇게 방문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상 속에는 아버지만 오신 상태였고 자꾸 아내에게 질척거리며 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꾸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자 아내도 무서움을 느꼈는지 밀치고 도망을 가려 하는데 그걸 또 붙잡아서 껴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도 그만둘 수는 없어서 지방 출장 일정을 마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더니 울면서 너무 무섭다면서 제정신이 아닌 듯한 아내가 당분간은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올라가는 길 휴게소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이번엔 새어머니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제 와이프의 머리채를 잡더니 막무가내로 때리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고 와이프 역시 그렇게 갑자기 당해서인지 전혀 반항도 못하고 당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이 집구석을 다 뒤집어버리리라 다짐하며 올라갔습니다.
먼저 놀랐을 아내를 만나러 처가댁으로 갔더니 장모님이 절 보고는 한숨만 쉬시더니 이런 식이라면 이혼시킬 거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와이프를 봤는데 정말 세상에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한참을 서럽게 울면서 괴로워하는지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와이프였습니다. 대충 영상을 봐서 저도 짚이는 게 있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지킬 거고 당신이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걱정 말라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저는 그 두 인간의 얼굴을 보러 가야 하나 했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고 파일을 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소환된 그 두 인간들은 신고를 한 게 저라는 걸 확인하고 삿대질의 쌍욕에 왜 자기를 여기로 불렀냐며 방방 뛰더군요. 특히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출신이 어딘지 참 천박스럽고도 상스러운 언행을 경찰서 안에서도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방방 뛰는 짓거리들은 멈추더군요. 사건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 분명했고 그걸 알게 된 새어머니는 제 와이프가 꼬셔낸 게 분명하다면서 가서 그렇게 사람을 후드로 팬 것이었더군요. 현재 저는 그 둘을 고소했고 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실형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쓰고는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는 지긋지긋했던 그 두 사람을 보지 않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와이프가 너무 가엾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왔는데 시댁 인간이란 것들이 다 그 모양이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에 와이프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생의 상처가 될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어른들이라는 두 인간들이 행해온 짓거리들, 특히나 새어머니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들이닥쳐 폭행을 해온 것 때문인지 사람을 만나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와이프네요. 치료를 받을수록 제 죄가 큰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나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며 겪지 않았을 일을 이렇게 겪게 한 것 같아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의 곁에서 모든 게 안정이 될 때까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면서 또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이혼을 하라고 하시지만 전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와이프 역시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저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정말 이제 피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였다면 차라리 애초에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대학교 학교 선배의 친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결혼할 생각은 없었고 한번 만나보자 싶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비밀이 조금 많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밀이 많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남친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내적으로는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 그 흔한 개인 SNS에 제 사진 하나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솔로 같은 모습을 한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친구들 모임에는 함께 다니니까 그거면 된 거지 하는 생각으로 크게 중점을 두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 부분만 빼고는 무난한 연애를 했고 또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의 휴대폰을 본다거나 궁금해하는 등의 간섭은 일절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신랑이 그런 부분들을 싫어해서 저 역시도 같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궁금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신랑이 의심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기도 하고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영화 완벽한 타인처럼 술자리에서 휴대폰을 올려두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같이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신랑이 그 게임을 계속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다 하는 쪽으로 가서 신랑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술을 먹는데 영화처럼 연락이 많이 오지 않아서 지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의 전화기에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은 아직도 걔 맞나? 라는 다소 아리송한 문자였고 그 문자를 본 다른 친구들도 다 걔가 누구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의 친구인데 싸운 친구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전화를 해보라면 막 다그쳐서 신랑은 결국 전화까지 하게 되었고요. 여보세요? 무슨 전화까지 해? 아, 나 지금 게임 중인데 네가 카톡을 이상하게 보내서 오해받고 있잖아. 걔 말이야 석훈이. 네가 이름 빼고 보내니까 애들이 여자인 줄 알잖아. 아, 그래서 석훈이는? 걔랑은 적당히 화해하긴 했는데 다신 안 볼 것 같아. 그래? 아쉽네. 같이 놀면 재밌었는데. 그렇게 신랑은 친구랑 히히덕거리며 전화를 마쳤고 사람들은 전부 간만에 영화처럼 의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금방 해소가 되어버리니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하며 시시하게 게임이 끝났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어딘가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석훈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사 동료의 친구인데 시간이 맞아서 몇 번 같이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운동도 비매너적으로 하고 술을 먹을 때도 먹다가 계속 혼자 가버리곤 해서 최근에 술값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같이 운동 다니던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온 거였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그 뒤로는 신랑에게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에게 히히덕거리면서 오더니 석훈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그동안 쌓였던 것도 풀 겸 해서 술을 먹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럼 같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신랑이 아직 저에게 보여줄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는 날 신랑은 새벽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한다는 말이 석훈이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실례라고 말했더니 석훈이 와이프가 있는데 괜찮다고 했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뭐 와이프까지 오케이 했다고 하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고 그렇게 신랑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본인은 잠까지 자고 오는 신랑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해장국까지 잘 챙겨 먹고 집에 온 신랑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면서 석훈이라는 친구가 밤새 같이 놀아보니 너무 재미있다고 아마 둘이서 놀아도 재미있는 애 같다고 하면서 술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신랑이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닌 적이 없어서 석훈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이 덜 깬 신랑을 재우고 오랜만에 컴퓨터로 할 일이 생겨서 신랑의 맥북을 꺼내서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켰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북은 대부분 모든 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에 엄청 취약한 편이어서 저는 다른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하필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신랑 것을 쓰게 되었어요. 워낙 개인정보, 사생활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서 비밀번호를 묻기 애매했는데 신랑이 술이 덜 깨서 그런지 어떤 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웅얼거리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가 할 일을 하려 하는데 문자음에 문자가 새로운 게 눈에 번뜩 띄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눌러봤는데 그게 판도라 상자 오픈에 시작이 되고야 말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모텔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같은 모텔을 꽤 자주 이용한 게 눈에 띄었고 특히 대시를 한 금액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바람인 건가? 신랑을 깨워서 물어봐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연동이 되어 있는 카톡도 확인을 했는데 전에 술을 먹으며 휴대폰 게임을 했던 날이 생각나서 그날의 카톡으로 올려봤더니 아직도 걔 맞나? 라는 카톡 이후로 다음날에 신랑이 보낸 톡이 있더라고요. 야, 나 어제 땡될 뻔. 아, 석훈이? 그러니까 진짜 놀래서 고맙다. 에이, 고맙기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보다 민지 씨는 주변에 솔로 없냐? 모르겠다. 얼마 전에 다퉈서는. 아, 싸운 건 진짜였어? 그래. 자꾸 밤에 같이 있어달라고 해서. 민지 씨도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신랑이 출장을 자주 간다네. 그래서 밤에 외롭대. 아, 그럼 다음에는 셋이는 안 되냐? 뭐래 미친놈이. 민지 씨는 그쪽 취향 아니야. 아, 전에 걔는 잘해줬는데. 의심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제 눈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니 정말 신랑은 난잡하게 돌고 다녔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셋이 만나기도 하고, 만남도 길게 한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는데 저는 의심조차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제가 더 바보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신랑은 퇴근 후 언제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3, 4시간 하고 집으로 왔었는데 바람을 피고 있을 때에는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계속 비슷한 패턴을 유지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퇴근 시간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 후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벌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서 자고 있는 신랑을 깨우려 했는데 술에 취해서 잠도 못 깨더군요. 얼마나 뭘 하다 퍼마시고 온 건지.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내용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있었는데 부시럭거리면서 술에서 깨는 신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욱하는 성격의 신랑을 잘 알기 때문에 거실 모퉁이에 휴대폰을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물 좀 줘. 찌뿌드한 몸을 일으켜 신랑은 소파로 왔고 저는 냉수 한 잔을 떠서 줬습니다. 당신 바람 펴? 제 물음에 신랑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펄쩍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컴퓨터에서 민지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내 컴퓨터를 왜 써? 나는 사생활도 없어? 바람 피는 것도 사생활이야? 훔쳐보는 게 잘못된 거지. 이 미친 여자가 진짜 선 넘네. 선 넘는 건 당신 아니니? 우리 이혼하자. 당신 너무 더러워. 더럽다는 한마디에 신랑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제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아, 틀린 소리 한 게 아니라 전곡을 찌르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그날 신랑에게 폭행을 당했고 저보고 정신 차리라며 자기는 이혼은 못한다며 겉옷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영상과 사진 등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사실 바람을 핀 것까지만 해도 한 번의 일탈이라 생각해볼 여지라도 있었을 텐데 신랑은 상습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땡리썸까지 다양하고도 더럽게 뒤에서 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집에 와 제 품에 안겼을 모습을 생각하니 단 하루 1시간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준비 중에 알게 된 게 이번에 신랑과 함께 이율 낮은 적금 드는 대신에 땅에 투자하자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조금 뛰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인간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내고 싶었는데 정말 잘됐다 싶었고 귀책 사유가 신랑에게 있다 보니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신랑은 종종 문자로 화를 냈다가 애연을 했다가 정신 나간 척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시댁에는 모든 남편의 더러운 자료들을 하나씩 전송해서 알려들었고 그놈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오면 이제 부모님이 아닌 회사에까지 이 모든 사실을 보낼 것이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건 무서웠나 봐요. 여기에 추가로 같이 더러운 짓을 한 그 친구놈까지 그 와이프에게 알렸고 그 민지인가 뭔가 하는 유부녀에게도 간간히 안부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카톡 내용들까지 첨부해서 말이죠. 조만간 그 민지라는 유부녀의 남편까지 만나서
모든 사실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친구놈 한 놈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친구 와이프는 저보다는 그래도 강한 여자였던지 회사에다가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쪽은 이미 아이까지 하나 있다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대자보에 남편의 얼마 안 되는 머리카락까지 죄다 뽑아서 아주 볼만하게 만들어뒀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까지 못해서 그게 아쉽긴 합니다. 그치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될 거 그냥 돈이나 많이 뜯어낼 생각입니다. 세상 이렇게 더러운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지만 다 잊고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살 터울의 딸아이가 있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데 저희 집은 딸이 2명이니 복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신랑이 한 아이만 편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2딸 모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데 신랑은 둘째 아이를 유독 더 예뻐하는데 그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보니 아이들도 커가면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 차이를 느낀 점이 있다면 신랑이 원래 형제들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한테 많이 뺏기기도 하고 동생에게는 양보를 강요당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둘째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둘째 아이가 서럽지 않도록 잘 챙겨주고 싶다고 했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랑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는 2아이 모두 소중한 아이니까 차별 없이 사랑으로 키우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둘째 아이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신랑의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첫 아이 때보다 둘째 아이 때는 조금 소홀하기 쉬운데 신랑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퇴근 후에 늘 맛있는 과일을 사다 줬고 제가 불편한 게 있을까 더욱 신경을 써주고 특히 아이용품 같은 걸 많이 사왔었어요. 둘째라고 언니가 입던 걸 물려 입으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신랑의 그런 모습들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이면 첫째와 둘째의 선물이나 간식 같은 걸 싸우지 않게 하나씩 사서 줬는데 언젠가부터 둘째 것만 사오기도 하고 첫째 몰래 둘째만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오는 날도 있었어요. 당신 왜 둘째만 데리고 오늘 놀고 왔어? 엄마가 첫째 보고 싶대서 집에 두고 둘째랑 잠시 바람 쐬고 온 거지. 나 이런 일이 오늘 하루만 있었던 거 아닌 거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일부러 첫째를 두고 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맞잖아. 당신이 둘째만 챙기고 하는 거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애들이라고 모르겠어? 애들이 알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둘째가 나를 더 많이 닮아서 정이 가는 걸 어떻게 해? 첫째도 당신 딸이고 우리 아이야. 서운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한테 잘해주지 마.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해? 당신 때문에 첫째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알아? 그런 건 당신이 챙겨줘야지. 내가 둘째한테 집중하니까 당신은 첫째한테. 그게 편가르기지 뭐야.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의 문제로 싸우기도 하루에 몇 번씩이었고 신랑의 차별로 인해 첫째의 마음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사실 둘째야 아빠가 뭐든 오냐오냐 해주고 하니까 언젠가부터 언니를 무시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언니가 색칠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데 언니의 색연필을 다 부러뜨리고 제가 화를 내니까 아빠한테 조르르 달려가서 제가 혼을 냈다고 이르기도 했고 그래서 색칠놀이를 못하게 돼서 심술이 난 첫째가 둘째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걸 또 아빠가 막아서더라고요. 결국 그날 첫째만 동생한테 양보하지 못했다고 혼이 났고 저는 첫째를 달리고 신랑과 그날 저녁에 또 언쟁을 높여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를 때리려 하는 둘째와 그걸 막으려는 첫째를 보면서 그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신랑의 차별이 마치 저희 집에 선을 그은 것처럼 편이 나눠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신랑은 차별을 줄여보겠다는 약속을 그날 받아냈는데 그동안 신랑이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둘째는 이미 언니를 자기 하녀라도 되는데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하녀야. 아니야, 내가 언니야. 너는 언니 아니야. 그냥 하녀야.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조용히 해. 정말 귀를 의심하는 대화였습니다. 둘째가 첫째에게 아빠에게 이를 거라며 협박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첫째는 부들부들 거리며 애써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둘째가 첫째 발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고 그걸 보면서 첫째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빠한테 이른다는 말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빠가 엄마보다 더 무섭다거나 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둘째 아이를 혼냈고 둘째는 아빠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빠가 오니까 쪼르르 가서는 제가 낮에 혼낸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제 자식이지만 순간 정말 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한 소리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둘째가 첫째 아이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걸 보고는 충격도 조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랑이 조심한다고 해도 항상 둘째를 아끼는 게 티가 많이 났어요. 생일 때도 첫째 아이가 생일이 먼저인데 늘 작은 선물을 사주고 둘째의 생일에는 더 큰 생일 선물이나 비싼 걸 사주기도 했고 둘째만 데리고 나가서 옷을 사입히기도 했거든요. 계속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자라다 보니 어느샌가 첫째는 신랑을 무시하는 듯 없는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저녁을 해준다고 했고 저는 그런 딸아이가 기특해서 집에서 음식하는 걸 도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째의 학원이 마치고 데리고 온다고 했던 신랑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길이 막혀서 이제서야 집 앞이라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어쩐 일인지 밥을 통 먹지 않았고 학원에 다녀와서 배가 고플 둘째도 영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는 길에 밥 먹고 왔냐고 신랑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신랑이 둘째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왔대요. 첫째가 며칠 전부터 밥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리냐고 말을 했더니 그럼 어쩌냐고 합니다. 참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첫째 아이가 문 밖에서 듣게 되었고 신랑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빠는 걔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나는 뭔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못되게 굴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양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걔가 나보다 뭘 덜 가졌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가 나 모르게 뒤에서 동생한테 용돈도 더 주는 것까지 알고 있어. 그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랬고 그래서 쟤는 나 언니로도 생각 안 해.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첫째 아이의 울부짖음에 신랑은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했고 저도 딸아이도 너무 놀라서 벙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에 저와 딸은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방을 떠나면서 이러더군요. 이래서 첫째란 것들은 안 돼 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리고 딸아이는 아빠가 살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할머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저에게 울면서 빌었고 저는 그런 딸아이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토닥이고 있는데 뒤에서 둘째가 연병한다고 혼잣말을 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고 정말 저 역시 지겹고 지글지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랑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종 저에게 손을 들어올린 적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맞을 때도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바보 같았고 신랑과 함께 지내기에는 큰아이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으니까요. 우리 이혼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없는 애들로 키우자고? 아니, 아빠가 없는 애들이지. 나는 우리 애들 내가 키울 거야. 당신 밑에서는 절대 안 돼. 나갈 거면 곱게 혼자 나갈 것이지 애들은 왜 걸고 넘어져? 당신 바람이라도 났니? 이럴 줄 알았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할게.
그렇게 두 아이를 앉혀두고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아이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오냐오냐 키우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부족함이 뭔지 모르고 아빠를 휘두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저와는 살 수 없다며 언니랑 둘이 살아라 하면서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사실 제가 둘째를 포기한 것도 맞겠네요.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자니 큰아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혼자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후는 저는 딸아이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둘째가 사고를 너무 치고 다닌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둘째가 자꾸 학교에서 다른 애들을 때리고 다녀. 엄마 없는 티가 난다고. 그럼 나한테 보내. 징징거리지 말고. 어떻게 보내냐고. 당신이 돌아오라고. 난 절대 안 가. 당신이 혼도 한번 제대로 안 내고 지 언니 때릴 때도 때리는 편을 드는데 걔가 뭘 보고 자랐을까?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그렇게 신랑의 잘못된 사랑으로 둘째는 계속 엇나갔고 신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저에게 둘째마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도 강아지를 키우며 책임감을 갖기라도 한 건지 살뜰히 챙겨주고 저희는 이제서야 제법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둘째가 안정이 된 것 같아 보이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저도 다시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아직 두 딸은 사이가 서먹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많이 참고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빠른가 싶네요. 커갈수록 자매 의정이 더 돈독해졌을 텐데 어려서부터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자라 첫째도 둘째도 모두 상처만 남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나중에 신랑이 그러더군요. 자신이 저와 재결합하고 싶어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어릴 때부터 첫째 형으로부터 받아온 차별과 상처들로 인해 삐뚤은 마음이 생겼고 이건 계속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누굴 탓해야 하는 건지 그저 상처 없는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만 자라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딸을 키워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여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별일을 다 겪으며 살고 있네요. 저는 아버지가 하셨던 가구회사를 물려받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가구회사가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팔리는 편이었고요. 저와 아버지가 같이 잘해나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자기 아들이 경영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힘들게 이뤄놓으신 걸 왜 자기 아들에게 줬으면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위임하신 거라고 말을 했더니 너는 친정이 잘 살면 시댁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아들이 경영하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지금까지 저는 돈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마다 보내드렸고 생활비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 순간 멘탈이 깨지고 만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회사를 계속해서 본인 아들에게 주길 원했고 원하는 답을 못 얻으면 저희 친정을 들먹거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는 시댁 진짜 잘 만난 줄 알아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남들은 저처럼은 안 살 텐데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의 주사를 모르세요. 네, 자기 아들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냐오냐 키운 거죠. 뭐든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좀 엄한 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는 습관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제가 잘못된 길을 갈까 언제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세요.
시집간 딸 걱정 말고 챙기시라고 해도 한사코 제가 우선이신 분들입니다. 여튼 모든 일들의 그런 기준점을 두시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가서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 필요한 요인이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무척이나 힘들고 싫었는데 이제는 저도 이해하게 되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렇듯 서로 가정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연애 때 사람이 너무 성실해 보이고 선해 보였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돈이 걸림돌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집이었고 남편은 시골에 있는 조금은 부족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돈이야 누가 많던 둘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여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시어머니가 가구회사 말을 꺼내는데 제가 안 들어주자 남편도 좀 기분이 그랬나 보더군요. 점점 자기 엄마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부 동반으로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밥을 먹다가 실수로 그릇을 깼습니다. 제가 깼으니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얼굴 잔뜩 찡그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창피하게 왜 이래? 제 집사람이 좀 칠칠맞은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가구에서는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라며 농담이라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남편과 친한 사람이 대꾸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남편한테 맡기면 되겠구만. 그게 편하지 않아요? 사모님처럼 그냥 우아하게 집에만 있으면 좋잖아? 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기도 싫어서 회사로 갔어요. 그곳이 저에게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안식처이기도 했으니까요. 다음날 남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넘보려 하는 남편이 괘씸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재산분할 하면 그 회사 지분은 자기한테도 있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출근하신 아빠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바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우리 딸 데려갈 때 안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한참을 뭐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아주 고분고분히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하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갔더니 네가 어린애야? 무슨 일만 있으면 왜 친정에 전화질이야. 내가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사는 이유가 뭔데? 다 돈 때문이야.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해서 좋아하는 줄 알아? 난 돈을 사랑했지 널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이놈이 술까지 처마시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새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이혼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곱게 이혼해줄 것 같지 않으니 정말 돌겠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를 털기 위해 그런 곳을 찾았고 돈을 주니 이것도 다 해결이 되더군요. 털어도 별게 없을까봐 얼마나 며칠간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게도 털면 터는 대로 나오는 게 사람이라더니 뭔가 나왔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헷갈렸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도 제가 알고 있는 제 대학 후배랑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회사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감히 나와 회사를 넘보는 게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듣기 싫은 시어머니 전화는 스팸으로 돌려놨습니다. 생활비도 끊고요.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하니 집으로 찾아오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집에 없고 당신 아들만 집에 있는데 세상에 참 이 멍청한 인간이 제 대학 후배랑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 관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제가 수를 쓰고 할 것도 없이 아주 짜여진 각본 마냥 지들끼리 알게 되는데 오죽하면 신이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본인 자식이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목격을 했는데도 이 시모라는 인간도 제정신이 아닌 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찾기 위해 회사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지 아들이 바람 피운 걸 봤으면서도 회사로 와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시음이가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전화는 왜 안 받니? 부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편이 바람도 좀 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죄니? 라며 본인이 저에게 알려주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나 봐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보내던 생활비 빨리 다시 보내라고요. 마침 그때 아빠가 저에게 상의할 게 있어서 오던 길에 저와 시모를 보고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리셨습니다. 저 역시 그냥 이제 어머니 아들 돌려드릴 테니 가져가시고 생활비도 바람난 그년한테 받으라고 해버렸네요. 그러고 나니 저도 속이 터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술 한잔 하고 싶더군요. 혼자서 술 한잔하고 내가 집에서 나올 게 아니라 이 인간을 내보내야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남편이라는 인간이 술 먹고 늦게 쳐 돌아다니는 거 보니 남자 있냐면서 미쳤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장인어른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다면서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쌍욕을 하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욕 처먹을 일 했는데 우리 아빠가 신사라서 그냥 큰소리만 쳐서 내보냈는데 그 욕 못 들으셔서 안달이 나셨나봐? 했더니 그 후 기억이 없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며 절 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전 그냥 맞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람에 폭행해 어디 너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바로 경찰서로 갔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바로 했고요. 친정에서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나면서 아빠는 가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랬다간 제가 맞은 게 아무 의미 없어지니 참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부터는 아주 재밌는 꼴들의 연속이었죠. 당장에 돈줄 끊긴 시모는 친정에 매일같이 출석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발 합의해달라고 빌었고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일같이 선물을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게사료, 하루는 변기물, 하루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는 곰삭은 김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요. 저도 가끔 제 방 창문으로 내려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서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이죠.